앞부분에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민간협력 부문의 과제, 보통 저희가 PPP라고 많이 부르죠. 기존에 저희가 검토했던 PPP 그 옵션들, PPP 추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특정 국가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민간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것들을 주로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의 민간협력 방안에 대해서 시사점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보면 법제도라든지 그리고 이해관계자까지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고요. 우선 그 민간협력은 뭐 협의의 개념으로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민자사업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뭐 경전철이라든지 철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민간협력은 민간이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영화, 정부사회 민영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민간협력 사업들은 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월드뱅크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단 첫 번째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협력을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일단 발주해서 끝내고 나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유지 보수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이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협력 방식을 최근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ICT 부문은 사실은 최근에 민간협력 모델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통신사업 쪽, 그리고 운영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 관련 사업, 뭐 교통카드가 됐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NID라고 불리는 신분증 같은 경우도 스마트 카드 형태로 수익 사업을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많이 진행되는 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GIDC라고 부르죠. 정부 데이터 센터 사업도 주요 추진 분야 중에 하나고요. 민간협력은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제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SI 그 발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발주하고 그 특정 뭐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운영 유지 보수하는 특정 기관의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계약 자체가 이제 끝나는 단기 그 발주 또는 수주 형태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 운영입니다. 그래서 특정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특정 부문을 관리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그 공기업 자체를 민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입니다. 주로 공공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임대를 위탁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컨세션입니다. 보통은 민자 사업들을 이제 컨세션이라든지 뭐 BOT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민자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르는데요. 컨세션과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BOT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를 수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컨세션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독점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BOT 모델은 이제 브라운필드 인베스트먼트가 수반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투자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컨세션과 BOT 모델 두 모델에서는 민간이 일반적으로는 SPC라고 불리는 그 특수목적 기업에 지분 투자를 수행합니다. 그 지분 투자를 하는 대신에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운영권과 수익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인트 벤처 형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실수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민간의 참여 비중도 높아지고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조인트 벤처에 가까울수록 정부 쪽의 투자 부담이 덜어지겠죠. 적어지고 그 대신 민간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민간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반대의 포지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PP 모델별로, 계약 형태별로 일반적인 그 롤과 레스폰서빌리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SI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모델에서는 이제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BOT 모델에 내려갈수록 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경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위험 그리고 투자 그리고 오너십 이전까지 점점 그 민간의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세션과 BOT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브라운필드 인베스트먼트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조인트 벤처는 전 영역에 걸쳐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합니다.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서비스 컨트랙트가 가장 선호가 되겠죠. 사업을 수행할 때 단기 사업 수주를 하고 리스크도 적을 뿐더러 투자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은 더 이상 책임이나 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아래쪽의 사업이 위험이 커질수록 BOT 모델이라든지 컨세션, 조인트 벤처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PPP 모델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특정 국가의 특정 그 사업이 저희가 민간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피저빌리티를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네 가지 분야의 검토 내역을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법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제도가 없다면 민간 협력 또는 민간 투자와 관련된 어떤 법제도가 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개정이 가능한지 그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테크니컬 이슈인데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나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서 사업을 국제기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쪽에서 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결제와 관련된 과제를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놀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그 관련된 추진 체계, 정부 쪽에 추진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무 경제적인 이슈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은 주로 법제도와 가장 중요한 법제도 그리고 두 번째로 거버넌스 정도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민간 협력 또는 민간 투자와 관련된 법제도들을 많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민영화법 또는 라이센싱과 관련된 법, 그리고 컨세션 관련된 규정, 그리고 제세제, 그리고 세정 관련된 규제들을 그리고 또 투자 관련법 부문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노동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경 관련법 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법은 사업은 환경법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CIS의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외환 관리 법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기타 텍스 리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그 해당 국가의 PPP 유닛,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유닛, 그리고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관련된 조직과 그 추진 체계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 PPP 유닛이 전체 그 민간 협력 사업 또는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 PPP 유닛, 즉 관리 기관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나라에서 PPP 관련된 독립적인 조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 협력 사업은 필연적으로 구조상 그 듀얼 어서리티의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해당 섹터에 대한 지식, 날레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듀얼 커맨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들을 가질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빅토리아주,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PPP 부처 자체를 별도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업무, 민간 협력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 BOT 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정부기관 내에 민간 협력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행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사업을 추진해서 설립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를 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그 아시아개발은행 저희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PPP 관련된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쪽 독립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PPP 과제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기관에서 PPP 센터 또는 BOT 센터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민간 협력 사업들을 분야와 관계없이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부 데이터 센터 ICT에 해당하는 사업이겠죠. 그리고 뭐 철도가 됐든 또는 기타 항만이 됐든 모든 PPP 관련된 사업들은 이 센터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해당 섹터별 전문가들이 파견되거나 또는 별도로 리크루팅이 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파이낸셜 전문가들도 별도로 이쪽에서 재무부와 레이어정을 하면서 과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사례인데요. 파키스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야와 관계없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펀드를 별도로 설립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디벨롭 펀드라는 별도의 펀드를 기반으로 PPP와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요 슬라이드는 ADB에서 이제 중국의 관련된 그 PPP 민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제시한 조직입니다. PDF라고 해서 그 PPP 디벨롭먼트 펀드를 가장 상위에 두고, 그리고 재무부에서 그걸 총괄 관리하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이랑 엑스퍼트 커미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각각의 프로젝트 관련된 PPP 프로젝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팀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별도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섹터라든지 하는 전문가들을 다른 엑스퍼트 커뮤니티 통해서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